일단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세종은 착한 왕이어서 복지를 한 게 아닙니다. 국가를 살리기 위한 재정 전략이었습니다. 농민을 살리면 세금이 살아나고 글을 가르치면 행정이 빨라지고 과학에 투자하면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설계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지는 비용일까요? 아니면 투자일까요? 오늘 그 답을 600년 전 세종의 정책에서 찾겠습니다. 조선은 농업국가였습니다. 세금의 대부분이 농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쟁과 흉년이 반복되면서 농민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농민이 무너지면 국가 재정도 무너집니다. 세종은 이걸 정확히 봤습니다. 그래서 한 정책이 바로 공법 개혁입니다. 토지 생산량에 맞춘 세금 흉년시 감면 지역별 차등 적용, 즉 세금을 더 걷자가 아니라 세금 낼 사람을 살리자, 이 논리였습니다. 현대 경제학으로 보면 이건 세수 기반 관리입니다. 세종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농민을 보호하는 건 복지가 아니라 재정 안정 정책이라는 걸. 우리는 훈민정음을 문화업적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행정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시 조선은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였습니다. 문서를 못 읽으면 법 전달 불가, 정책 전달 불가, 세금 제도 전달 불가, 국가 운영이 느려집니다. 훈민정음은 민원 전달 속도 개선, 법령 이해도 상승, 행정 오류 감소, 즉 정보 전달 비용을 줄이는 혁신 기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행정용 OS를 새로 만든 겁니다. 행정 효율성이 올라가면 국가 운영 비용은 떨어집니다. 세종은 이걸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추구기 해시계 천문 관측 시스템 농업기술서, 이건 단순 발명품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생산성, 비가 언제 오는지 알면 농사 실패율이 줄고, 시간을 정확히 알면 노동 효율이 올라가고, 농업 지식이 퍼지면 수확량이 증가합니다. 국가 전체 생산량이 늘어나면 세금도 자연히 늘어납니다. 즉, 과학은 학문이 아니라 국가 GDP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세종의 정책을 보면 농민 보호, 문자 보급, 과학 투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모두 국가 비용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수익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뀝니다. 복지는 비용일까요? 아니면 투자일까요? 현대 국가도 똑같습니다. 교육 투자, 의료 투자, 복지 정책, 당장 보면 돈이 나가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 생산성 증가, 사회 안정, 범죄 감소, 세수 확대로 이어집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인적 자본 투자라고 부릅니다. 세종은 이미 이 개념을 실행했습니다. 이론 없이 실전으로. 세종은 착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재정으로 유지되고 생산성으로 성장한다는 것. 그래서 복지를 한 겁니다. 동정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으로. 세종이 남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복지는 낭비인가? 투자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세종은 세수를 위해 농민을 살렸고, 행정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고, 생산성을 위해 과학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왕이 아니라 국가 설계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국가는 계속 묻습니다. 교육은 비용인가, 복지는 부담인가, 투자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그리고 역사는 답합니다. 600년 전에도 같은 질문을 했다고. 세종은 선택했습니다. 비용처럼 보이는 것에 투자하는 길을. 그리고 그 선택이 조선을 가장 강한 시기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당신은 복지를 비용으로 보십니까? 투자로 보십니까?